안녕하세요. 언더키더컴 F7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그 모토로라 레이저 폰 아니고요. 게이밍 노트북 만드는 레이저에서 나온 폰이에요. 그래서 얘 모델명은 그냥 폰이에요. PC에 연결하면 그냥 폰! 이렇게 또 엄청 당당해요. 자, 디자인부터 볼게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뭐 18:9 디스플레이가 엄청 많은 요즘 보기에는 뭐 별것이 아니죠. 그냥 16:9 비율에 굉장히 정직해 보이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위아래 베젤이 왜 이렇게 넓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아요. 자, 베젤이 얇은 폰은 엄청나게 좋아하긴 하는데 두껍다 그래서 뭐 크게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위아래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고 여기 전면 카메라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디스플레이에 집중하셔야 돼요. 디스플레이가 무려 120Hz를 지원하는 무지막지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 전에 디자인 자체로만 보면은 사실 로빈을 만들던 넥스트빗을 레이저가 인수해서 그 기반으로 그 개발팀이 만든 폰이 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격은 아주 매우 다르죠.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했던 로빈과 이 게이밍 폰인 레이저 폰은 완전히 다른 물건이지만 여기저기서 넥스트빗 로빈의 디자인이 이렇게 엄청나게 각진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또각하고 부러졌던 넥스트빗 로빈과 달리 얘는 꽤 튼튼하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화면이 큰 걸 감안하더라도 꽤 무거운 197g 손이 꽤 아픕니다. 과 전혀 방수 방진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화면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120Hz잖아요. 일반적인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대부분의 PC에서도 마찬가지고 60Hz 정도를 많이 쓰실 거예요. 얘는 60, 90, 120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아이패드 프로 리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20Hz의 화면이라는 건 보시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그냥 다른 기계들이 진짜 오징어 쭈꾸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이패드보다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이 심하지는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옆에 있는 원래 폰을 보면은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게 납니다. 이런 식으로 바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 있죠. 내렸다 올렸다 하고 스크롤 요렇게 되는 것만 해도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게임이죠. 모든 게임이 다 되는 건 아니고 60Hz 정도에서 잠기는 것도 있고 90Hz 정도에서 상한이 걸리는 것도 있고 120Hz를 전부 다 지원하는 것도 레이저가 목록을 게시해 놨어요. 요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도록 하고 패널 자체는 DCI P3와 HDR10까지 지원하는 굉장히 좋은 패널이고 색 재현력도 상당히 좋아요. 다만 화이트 밸런스 조절이 없고 자연스럽게 부스트 비비드 이런 색 조절 모드밖에 없는 거 그리고 패널이 상당히 어두운 편이어가지고 직사광선 내에서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둡다는 것이 꽤 큰 단점으로 다가왔어요. 성능의 경우에는 출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스냅드래곤 835에 8기가 램이 들어가 있죠. 요 최적화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게임 도중에 여기가 조금 따뜻해진다든지 하는 정도는 있지만 뭐 그 정도 발열은 3D 게임에서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대부분 시원한 정도로 유지돼요. 다만 왠지 모르겠는데 네트워크 쪽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와이파이나 LTE 모두 가끔씩 끊기는 현상이 꽤 자주 일어나요. 다음으로 소프트웨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드로이드 8.1 오레오가 들어가 있죠. 보시다시피 거의 순정과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주 가볍고 아주 부드러워요. 깔끔하고요. 이런 식으로 전화나 카메라 같이 레이저 앱들에는 초록색 액센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귀엽고 마음에 들고 좀 의외인 부분은 게이밍 부분에서 거의 신경을 쓴 게 없어요. 여기 게임 부스터라고 커스텀, 파워 세이브, 퍼포먼스 이렇게 모드가 있고 각 게임마다 설정을 할 수 있죠. CPU 클럭,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안티 알리아싱을 켤지 끌지까지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게 끝이에요. LG, 원플러스, 갤럭시 모두 게이밍 모드라고 그래가지고 제조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삼성게 제일 강력하죠. 일단 게임 런처가 따로 있고 게임 모드에서 게임 캡처, 동영상 촬영 한 군데서 모두 해결할 수 있고 꽤 강력한 성능을 지닌 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게임 시의 방해 금지 모드 정도 켤 수 있는 걸 제외하면은 게임 녹화도 안 된다는 점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120Hz를 풀로 지원하는 리얼 레이싱 3 같은 게임에서는 정말 화면이 엄청나고 소리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소리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프레임이 나오는데 원래 사람이 뭐든지 좋아지는 거는 체감이 안 되죠. 하지만 여기서 60Hz로 설정해서 다시 같은 게임으로 돌아가면은 갑자기 집중도가 확 떨어져요. 왜 이렇게 화면이 끊기고 화면이 부드럽지가 않지라는 느낌이 바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디오도 아주 좋아요. 위아래로 스테레오 스피커가 전면 스테레오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데 자체 앰프가 내장되어 있으면 물론이고 돌비 애트모스 음장 효과도 아주 잘 적용돼요. 스피커 출력은 거의 최상급이에요.
거기다가 이 번들로 들어있는 이 이어폰 젠더, 이어폰 젠더라는 말은 여기 3.5파 이어폰 잭이 없다는 거예요. 방수 방진도 안 되면서. 이 이어폰 젠더는 THX 인증이 돼 있죠. THX 인증이 돼 있고 상당히 덩치가 큰 이 끝이 달려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음향 출력도 아주 좋아요. 소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출력도 굉장히 높아서 잭의 존재는 마음에 안 들지만 소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면에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건 카메라예요. 뒤쪽에 듀얼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전원 버튼을 이렇게 딸깍딸깍, 맞다, 그리고 전원 버튼은 지문인식 센서로 이렇게 소니 엑스페리아처럼 달려있어요. 여하튼 전원 버튼을 2번 눌러가지고 켜주면 되는데 이 카메라가 정말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거의 쓰레기 수준이에요. 일단은 인터페이스가 보세요. HDR을 키면은 HDR을 켰잖아요. 자동으로 되는 것까지 좋아요. 누르면은 처리하는데 거의 2초, 3초가 이렇게 HDR 되는 거 처음 봤어요. 샤오미 HDR도 이거보다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 모드로 넘어가려면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겠죠? 아니에요. 이건 동영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동영상도 엄청 구린데. 그 인물 모드는 여기서 메뉴를 누르면 여기 인물 모드 하나 있어요. 요걸 할 것 같으면 그냥 위에다 버튼을 만들든지 고작 이거 하나 하자고 저걸 갖다가 여하튼 인물 모드로 나오는 것도 테두리 처리는 물론이고 느리고 결과물도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카메라는 정말 거의 제한 수준이에요. 업데이트를 몇 번 지나가지고 확실히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 확실히 나아졌다는 게 다른 회사 뭐 20만원, 30만원짜리 폰들보다 못해요. 샤오미 홍미노트 5 프로보다 더 못합니다. 반면에 생각보다 괜찮은 건 4000mAh 내장 배터리예요. 화면 켜지면 6시간 반 정도 꽤 꾸준하게 나와줘요. 물론 게임은 안 했지만 항상 QHD 120Hz 최고 사양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은 이 정도 화면 크기에서 꽤 만족스러운 수준이죠. 다만 충전은 퀵차지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용량이 있기 때문에 2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대신에 30분이면 42%가 차고요. 1시간이면 69%가 차기 때문에 완충까지는 오래 걸려도 급할 때 크게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레이저폰은 게이밍 폰이라기보다는 멀티미디어, 종합 멀티미디어 폰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사실 게이밍 폰이라고 하기에는 게임에 관한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너무 빈약하고 120Hz를 전부 다 지원하는 게임도 많지 않아요. 물론 그건 게이밍 제작사의 역량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 커버를 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융합돼야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설득하고 뭐 지원을 하든지 하는 거는 레이저의 책임이니까 그것도 일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게임을 했을 때 제일 만족스럽다기보다는 이걸로 컨텐츠를 소비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봤을 때 그 만족도가, 특히나 이 전면 스테레오 스피커의 품질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개인적인 취향으로만 치자면은 디자인도 저는 마음에 들었고 소프트웨어 깔끔한 것도 좋고 스피커가 굉장히 빵빵하고 배터리도 오래 가기 때문에 제 마음엔 들었어요. 얘가 듀얼심만 되고 내장 스토리지가 좀만 컸으면은 저는 메인으로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다 일반적인 취향, 일반적인 상황에 대입을 해봤을 때 레이저폰은 게이밍을 이걸로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잘 못 찾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화면이 굉장히 어둡다는 거에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지금 이게 최대 밝기예요. 자동 밝기 끄고 100%로 설정한 게 이 정도고 야외 직사광선에서도 부스트 같은 거는 전혀 없어요. 자,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냥 게이밍을 할 거면은 아이폰을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끝.